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화학, 벌써 몇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5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다르게 카메라에서 비치는 모습이 제가 좀 낯설 거예요.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좀 별 차이 없나요? 카메라가 너무 좀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학생들이 앉아있을 때 머리가 좀 이렇게 손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좀 높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화학원 용액의 농도 여러분들 완자책으로는 몇 페이지냐? 4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몰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몰이라는 용어를 배우는 이유는 원자나 분자나 이러한 우리 화학식들이 너무 하나씩 따지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고 너무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묶음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을 쓰게 됐겠죠. 자, 몰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었죠. 바로 뭐였죠? 주어. 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몇 몰이냐가 중요해요. 같은 몰이어도 같은 1몰이 있어도 어떠한 원자가 1몰이 있는 것과 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든 분자가 1몰이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였죠. 그리고 또한 분자가 1몰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원자는 몇 몰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분자량을 알면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분자수부터 따져야 됐었죠.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적게 들어가니까 분자량의 역수를 취했었고, 그래서 특정 분자의 개수를 확인한 다음 다시 그 안에 원자가 몇 개씩 들어있냐라는 걸 따졌었고, 아니면은 분자량, 기체인 경우에는 온도가 압력이 같을 때 분자량이 어떠니? 그러면은 밀도가 어떠니? 그러면은 밀도는 분자량을 따지면 되는 거였었고요. 또 분자량이 어떠니? 그럼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를 똑같이 맞춰주면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부피가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그 안에 몇 몰씩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자들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 얘의 질량이 곧 뭐에 비례할 수 있다? 분자량에 비례할 수 있다. 이건 다시 또 뭐에 비례할 수 있다? 밀도에 비례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화학 반응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분자수의 비 또는 몰수비, 기체인 경우에는 온도 압력이 같은 경우에는 부피비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개수를 맞출 때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까지 정수를 맞추는 걸 참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가 원하는 거를 1로 맞춰주고 그걸 나머지를 분수로 해서 맞춰준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그것 또한 앞의 개수를 정확히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수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화학 반응식의 특정한 분자의 앞에 개수를 내가 원하는 개수로 놨을 때, 즉 그게 몇 몰 있다. 뭐 예를 들어 3몰 있다. 그럼 그 앞에 개수를 3으로 맞췄을 때 나머지들을 어떻게 걔를 3으로 맞추기 위해서 곱한 값 혹은 나눈 값을 다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그 앞에 개수비가 이제 화학 반응식의 비율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앞에 개수를 건드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무 정수에 목매이지는 말고 분수로 해서 특정 개수를 곱해주고 나누기를 자꾸 하는 연습을 합시다라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었죠? 제일 적은 양을 가지는 어떠한 물질이 전체 화학 반응식을 좌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적은 양을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체인 경우에는 제발 부탁인데 부피비는 기체인 경우만 따질 수 있으니까 우리 화학 반응식의 중간에 기체가 아닌 애가 들어와 있을 때는 절대로 얘도 부피비를 따져주시면 안 됩니다. 가끔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 농도라는 거는요, 얘하고 약간은 거리감이 좀 있어요. 농도. 뭐 앞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을 안 쓰냐, 뭐를 안 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얘네 둘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농도라는 거는 이 농도 별개로도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농도에 대해서는 약간은 둘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같이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농도. 자, 농도는 우리 농도라는 표현을 우리 농도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진하기 정도, 진한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진하냐, 나는 정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금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염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염이 있어요. 저는 비염이 있었고 특히 가을철에 비염이 좀 심한 편인데 이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세척이라는 걸 해줘요. 뭐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웬 코세척이냐 하겠는데 이 코세척을 할 때는 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 식염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입으로 빼내거나 반대편 코로 빼내요. 이렇게 되면 코 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염 가진 사람들은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킁킁거리는데 이거는 제가 요 근래 안 해서 그래요. 저도 이거 소금물로 한번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염수로 하게 되는데 식염수가 없을 때는 이제 소금을 이용해서 물에 타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할 이 소금물 너무 적게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금의 농도가 너무 작죠. 그래서 짠맛이 거의 안 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코 세척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떤 느낌이냐? 수영장에 가서 맹물이 코에 들어갔을 때 그 빡 하는 그 찡한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나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소금을 물에다가 더 집어넣죠. 그래서 소금의 농도를 더 높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적당할 땐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코를 집어넣어도 뭐 물이 코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뭐 어차피 내 몸하고 농도가 맞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만약에 소금을 더 집어넣잖아요. 그럼 딱 입에 대보면 짜요. 짠맛이 팍 느껴질 정도로 짜게 하잖아요. 그럼 코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아픈 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 맹물 넣었을 때처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코 속이 농도가 더 높아졌죠, 물이.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콧물이 흘러나와요. 좀 지저분해지죠. 자, 그래서 소금물, 소금물의 농도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소금물의 농도가 진하다. 그럼 뭐예요? 물 속에 소금을 많이 집어넣는 거. 농도가 작다, 옅다, 묽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돼요? 물에다가 소금을 적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 속에 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뭘 집어넣죠? 소금이라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었냐? 소금물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해야 할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용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용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소금물을 예를 들었는데요. 참고로 물 속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죠? 소금을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물의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냐? 용매라고 부르면 돼요. 용매라는 물 속에 자, 소금을 집어넣어서 녹이는 거죠. 자, 이 소금을 용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용매인 물 속에 소금이라는 용질을 집어넣어서 녹인 거죠. 그래서 만든 이 소금물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요번 단원에서는 요 세 가지의 단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시 하나만 들어서 딱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물 속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물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용매라고 부르자. 이때 들어가는 소금을 뭐라고 부르자? 용질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 소금물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 용액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요. 자, 용매, 용질, 용액이에요. 요 세 개의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는 여러분들 이건 기초적이에요. 아주 기초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용어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용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데 자, 지금 잘 보세요. 분명히 물이 요만큼 있었어요. 자, 이거 용매죠. 용매인 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소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소금 물이 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자, 소금 물이 됐을 때는 이만큼의 소금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자 보세요. 부피가 조금이라도 이때 물의 부피를 V물이라고 하고요. V용액이라 그러면요. V용액 즉 소금물이 되었을 때 부피가 물만 있을 때 소금을 넣기 전에보다는 부피가 조금이라도 늘어야 돼요. 아주 미세한 편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조금이라도 용매에다가 용지를 집어넣게 되면 용액의 부피는 아주 조금이라도 늘어나요. 이거 오늘 후반부 좀 지나면은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다시 용매, 용질, 용액 요 세 개 단어 꼭 구분해 주시고요. 이건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용매에다가 용질을 집어넣게 되면 그 용액은 원래 용매의 부피보다는 단 얼마라도 증가해야 합니다. 용액의 부피는 용매의 부피보다는 뭔가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부피가 늘어야 돼요. 아셨죠? 부피가 늘긴 늘어요.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 부피가 늘어난 거를 깜빡하는 순간 문제를 틀리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용매에다가 용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 용액의 부피는 단 얼마라도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요 세 개의 단어와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농도. 자, 농도에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농도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거기 보시면은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몰 농도예요. 기호로 얘는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많이 써주고요. 얘는 몰 농도는 대문자 M으로 표시를 해줘요. 기호를 표시할 때는 자 이렇게 표시해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농도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원래는 화투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 더 몰랄 농도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름이 좀 희한하죠. 몰랄 농도예요. 얘는 몰 농도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 몰 농도하고 다르게 이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하고 다르게 몰랄 농도는 약간의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몰랄 농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농도는 몰랄 농도를 같이 배울 때가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다행인 건 여러분들은 우리는 화원이에요. 화투 아니잖아요. 아, 여러분들 중에 뭐 화투?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을 하죠. 참 무책임한 발언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 두 개라도 하자는 거예요. 얘네 둘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몰랄 농도는 얘네 둘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몰랄 농도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만 해요. 얘네들은 같은 집안 애들이에요. 그냥 형제관계, 자매관계, 남매관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사항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농도는 파란색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 농도는 항상 전체에 대해서 부분을 나타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물에서 전체 양이 늘어난다. 근데 소금의 양은 적어진다. 그러면은 농도가 작아지는 거고. 거꾸로 되면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선 전체는 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용액이라고 하면 용매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죠?
용질을 집어넣은 걸 다 말하나요? 네, 맞아요. 전체는 여기서 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둘의 공통사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누굴 말하느냐? 용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소금물에서 용액은 뭐가 되는 거죠? 소금물, 즉 용매인 물에다가 용질인 소금을 다 섞은 거를 용액. 부분은 뭘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소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도는 무조건 전체, 우리가 배우는 화원에서 저 둘의 공통사항이에요. 전체는 용액, 그 다음에 부분은 용질이에요. 그러면 쌤, 여담이긴 한데 나중에 화투에서 몰랄 농도라는 걸 배우는데 조금 다르다며요. 아, 얘는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게 달라요. 요게 용액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편한 것도 있고 사실은. 근데 여기가 용액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느냐? 용매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환산할 때 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지금은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만 하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의 공통사항은 전체분의 부분인데 꼭 기억하세요. 전체는 용액, 소금, 물, 소금하고 물하고 다 섞은 소금물, 용질은 소금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인데 전체는 용액이고 부분은 용질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기억했으니까 요건 기본상의 둘 다 공통사항인데 그러면 결국은 둘의 차이는 뭐냐? 용액의 무엇을, 용질의 무엇을 말하느냐 차이예요. 자, 퍼센트 농도는요 써볼게요. 용액의 질량분해. 단위는 그램 단위를 쓸 거예요. 꼭 그램 단위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닌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의 질량이에요. 단위는 그램. 자, 그러면 쌤, 소금물에서 소금하고 물을 다 합친 질량이 용액의 질량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은 소금의 질량만 말하는 거죠. 소금물에서.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처음에 물이 90g 들어있었어요. 그럼 여기다 소금을 10g 집어넣었어요. 그럼 소금물은 몇 g이 되는 거죠? 소금물, 여기다 써볼까요? 소금물은 둘이 합쳐서 100g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안 써줄까? 그리고 퍼센트니까 이렇게 하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예대로 하자면요. 이건 예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예시로 자 소금물의 농도, 그것도 퍼센트 농도는 자 전체 용액의 질량 얼마죠? 90에다 10을 더한 100g 분의 단위는 그램.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은 몇 그램? 소금이 10g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 자, 이러다 보니까 자 단위는 꼭 그램을 써야 되냐라고 했는데 꼭 그램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얘를 킬로그램으로 쓰시면 단 여기도 킬로그램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왜? 단위는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리고는 곱하면 얼마죠? 얘는 1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10%의 소금물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20%의 소금물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냥 여러분들 오늘 처음 배웠죠, 농도를. 그런데 쌤, 10%? 20%? 2배 정도 지난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 맞아. 라고. 쌤, 저 오늘 화학 처음에서 퍼센트 농도를 처음 배웠는데 뭔가 되게 낯설지 않고 익숙한 이 느낌은 뭘까요? 익숙한데요? 이 느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퍼센트 농도는요. 원래 목적이 여러분들처럼 원래 화학을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퍼센트 농도예요.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그럼 이종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지 왜 굳이 다른 걸 써요? 참고로 화학하시는 분들,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화학 실험에서는요, 이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하시는 분들은 이 몰농도를 쓰게 되고요. 이 몰농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몰랄농도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아니, 선생님, 뭐 좋아 보이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얘인데 지금은 이제 소금물 하나 갖고 예를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하고요. 예를 들어서 설탕물. 그다음에 코 간지러. 소금물. 오늘이 밤만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은 코가 유난히 좀 간지러워요. 참,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요즘에 코로나 기간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을 하죠. 이건 뭘 뜻하느냐? 제 앞에 아무도 없다는 소리예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제 앞에 누군가가 같이 청강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냥 그 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을 하세요?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여러분들 자막 방송에서 이렇게 자막 나가는데 저희는 안 나가요. 왜? 자막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자막이 이런 거 나가죠. 보통 방송에서는 뭐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수업이 끝나면 환기 다 시킬 거고 이제 학생들이 오기 전에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도 한번 해봤어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길래. 자, 그러면은요. 코가 줄어. 자, 소금물 10%랑 설탕물 10%랑 소금물 10%가 있다. 그러면 둘 다 용액이 100g 중에 100g 중에 둘 다 용액이 100g 100g 있다고 치면 여기에는 설탕이 10g, 여기에는 소금이 10g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 농도에서 같은 10%라 그러면은 다른 종류라고 하면은 둘 다 같은 용액의 질량 속에 들어있는 설탕, 소금의 질량이 어떻다? 같구나. 용액의 질량이 똑같다면 같은 질량이 들어가는구나. 용질이, 용액이 같다면 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좋은데 자, 나 화학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화학 반응식에 뭔가를 해야 돼요. 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얘가 10g 있고 얘가 10g 있는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같은 질량이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얘가 그 안에 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고 얘가 이 안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냐? 즉 얘가 몇 몰 들어있고 얘가 몇 몰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지 나한테는. 얘네가 10g 10g 들어있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즉 한번 정리해 볼게요. 퍼센트 농도의 장점은 뭐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다. 또 같은 용액 속에 같은 퍼센트 농도라면은 같은 질량의 용질이 들어간다. 그건 좋은데 막상 화학하시는 분들은 같은 용액 속에 같은 농도라면 같은 용질의 질량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종류가 다르다면 질량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입자의 개수인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몰농도예요. 자, 그럼 몰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몰농도는 몰농도는 얘는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용액에 관련된 뭔가가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여기 용질에 관련된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큰 차이가 뭐냐? 여기는 용액에 부피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단위는 무조건 리터 단위로 써주셔야 돼요. 요게 중요해요. 부피이자 리터예요. 용액에. 용액인 건 다 똑같으니까 이제. 자, 그다음 위에는 용질인 건 맞는데 용질에 여기는 몰수가 들어가야 돼요. 단위는 몰이 되겠죠. 요렇게.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긴 곱하기 하는 거 없어요. 요렇게 나타나는 게 몰농도예요. 그러면은 만약인데 A라는 물질을 여기 물 속에다가 물에서 A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용액의 부피가 용액이죠. 전체 섞은 거. 이 용액의 부피가 1리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몇 몰 집어넣느냐? 얘를 1몰을 집어넣었다고 볼게요. 요렇게. 그럼 이대로라면은 용액의 1리터분의 리터 단위예요. 리터분의 그 다음에 1몰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되는데 그럼 1이 되죠.
자, 그래서 얘에다가 대문자 M 이렇게 써주고 얘는 1몰롱도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몰농도가 됐건 퍼센트 농도가 됐건 전체분의 부분인 건 맞는데 전체를 용액으로 잡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분자에는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용질에 관련된 게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 대신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까지 들어가는 거고 단위는 그램 단위로 맞춰주시면 된다 그랬고 그냥 그램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편해요. 그 다음에 몰농도에서는 용액의 부피분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액의 부피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리터 단위로 쓰셔야 된다고 리터예요. 리터 단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1리터는요. 몇 미리리터? 1000 미리리터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발목을 많이 잡을 거예요.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미리리터 단위로 많이 주고 미리리터 단위로 많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농도를 환산할 때는 리터 단위로 고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여러분들 몰수는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용질이 몇 그램 있으면 얘 분자량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몰수가 계산이 될 거예요. 대신 여기 곱하기 몇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시냐? 먼저 예시로 4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7페이지. 자, 47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지우고 여러분들 페이지 47페이지 먼저 가보시면요. 거기에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랑 두 개만 해볼게요. 2번하고 3번. 거기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밖에 없지.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 2번하고 3번 저는 바로 해설을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업을 잠깐만 멈춰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항상 그래요. 공부는 얘기하지만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걸 쳐다볼 때는 쉬워 보여요. 원래 남이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하면 어렵게 느껴져요. 왜? 막상 해봐야 되니까. 그래야 어디가 내가 잘 되고 어디가 안 되고 내가 어디가 이해가 갔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죠. 여러분들 멍 때리지 마시고 그냥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2번하고 3번 풀어보시고 푼 학생들은 다시 플레이 시킵시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문제 보시면은 거기 2번. 자, 염화 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자, 염화 나트륨이면 얘가 뭐예요? 용질이죠. 용질이 몇 그램? 10g이에요. 용질이 10g이 녹아있는 수용액. 아, 여러분들 아까 용액은 내가 알겠는데 용액은 알겠는데 앞에 숫자가 붙어있는 이 수용액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소금 물이었죠 아까. 그럼 물에 용매가 물이죠. 물에다가 뭔가 녹인 거죠. 자 이렇게 물에다가 용매가 물인 경우 뭔가 녹였을 때 그 용액을 특별하게 용매가 물이다 해서 그냥 숫자를 붙여서 수용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별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용액이네요. 용액이죠. 여기선 특별하게 용매가 물이니까 그냥 수용액이라고 쓴 것뿐이고요. 얘가 50g이래요. 아 50g이죠. 50g일 때 그때 퍼센트 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주면 되죠? 용액 50g 분의 용질 10g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얼마? 그러면은 띵띵 5분의 1인가요? 그러면은 5, 2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0%입니다. 이렇게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밀도가 선생님 밀도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밀도 여러분들도 헷갈릴까 봐 써줄게요. 밀도는 이제 기억할 때 됐죠?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밀도가 1.84 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자, 여러분들 저 밀도 계산할 때 나중에 밀도는 부피하고 질량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를 알려주면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알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저거 환산할 때 그냥 계산해서 노력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례식 나서 있었죠. A 대 B는 C 대 D 라고 내항 외항 곱해서 하죠. 그렇듯이 얘도 그렇게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한 황산. 자, 진한 황산. 거기 보시면은 황산, 거기 뭐냐면 황산을 물에다 녹여놓은 걸 진한 황산이라 그러니까는 용액이네요. 용액이 진한 황산이 몇 리터? 1리터가 있대요. 주어진 거들으면 그 다음에 순수한 황산 이게 용질이죠. 용질이 몇 그램? 184g 들어있대요. 이렇게. 이럴 때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쌤, 부피 주고 이렇게 하면 난 반칙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퍼센트 농도죠.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그램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그램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대로 만족시켜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뭐 화학 공식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주어진 대로 하세요. 난 이것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럼 이것만 만족시키게 바꿔주자고요. 나중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이때도 마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공식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게 자꾸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그땐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식이라는 게 나중에 해봐서 알겠지만 헷갈리면 기억 안 나면 그리고 뭐가 뭘 넣어야 됐어야지 기억이 안 나면 그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어우 그때부터는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용질의 질량은 좋잖아요. 여기 184g이라고 그럼 쓰세요. 단위도 자꾸 써버릇 하시고 헷갈리니까 나중에. 자 그런데 아니 나는 용액의 질량이 필요한데 용액의 질량이 없어. 근데 용액의 부피를 줬어. 어라? 그런데 밀도를 알려줬죠. 이게 뭘 뜻하느냐? 자, 1.84g이에요. 얼마당? 1ml당. 그쵸? 그럼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걸 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죠. 몇 g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몇 리터가 있어요? 1리터가 있어요. 라고. 됐죠?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죠. 아이고 여기는 밀리리터 단위고 여기는 리터 단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일하셔야 돼요. 얘를 고치든지 얘를 고치든지. 근데 여기서는 얘를 좀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x 대 얼마? 리터니까는 밀리리터로 바꾸면 아까 얼마? 1000 밀리리터입니다. 라고. 그럼 내항. 그럼 단위 그냥 뺄게요. 1 곱하기 x는 내항은 외항 1.84 곱하기 1000이 돼버리죠. 그럼 얼마예요? 하나, 둘, 셋이니까 1840 단위는 그램 단위가 되겠죠. 요렇게. 아, 그래서 밀도를 줬구나. 부피를 환산하려고.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고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응용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외우지 마세요. 응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화학이 내신 과목인 건 맞는데 지금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거 뭐예요? 난 뭐 구한 거야? 용액의 질량 구한 거지? 뭐 1리터에 대해서 나는 밀도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얼마? 여기다가 1840g 해주시면 되겠죠. 퍼센트 농도에다 여기다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나누면 얼마예요? 10%짜리가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농도 변환을 일부 조금 한 거예요. 밀도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세 번째 35%.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다가. 자, 세 번째는 35%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35%래요. 그러면 우리
이 뒤에 글자 읽지 마세요. 일단 뒤에 글자 읽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걸로 하세요. 35%라는 소리는요. 모르긴 몰라도 용액이 100g 있을 때 용액의 질량이 100g 있을 때 용질의 질량은 35g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이게 35%짜리예요. 괜찮죠? 100분의 35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35%가 돼요. 일단 곱하기 100을 하지 맙시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50g에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 잘 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자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35%짜리래요. 그리고 이 용액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 속의 용액을 하나 만드세요. 바로 뭐냐? 계산하기 제일 쉬운 걸로. 바로 나는 용액이 100g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35g이 이 중에서 35g이 녹아있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용액이 나는 지금 100g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액은 몇 g만 들어가면 돼요? 용액이 50g짜리가 필요하대요. 즉 여기서 뭐라 했냐면 35% 염산에 35% 염산 50g에 염산 수용액 50g에는 염화수소 즉 용질이 몇 g 들어있겠니? 라는 건데 100g 중에 35g이죠.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요? 선생님 100g 중에 35g 들어있으면 50g일 때는 35g의 절반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유 계산하기 귀찮다. 이럴 땐 계산기가 최고다. 어디 갔냐 핸드폰. 자 여러분들 귀찮아.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이거 계산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35 나누기 2 해보시면은 17.5g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에 17.5g의 용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요 이걸 알려주기 전에 35%만 보고 용액 100g 중에 35g 들어있겠구나. 용질이 이렇게 딱 기본을 잡죠. 그래 놓고 50g이면 용질은 몇 g 들어있을까요? 해서 절반이니까 17.5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계산했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조금만 룰을 만들어 보면요. 자, 잘 보세요. 먼저 35%니까 얘를 그냥 100g 중에 35g 들어있는 애 저는 이렇게 놨죠. 처음에. 그래 놓고 곱하세요. 100은 안 곱해요. 여기다가 100은 곱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용액을 다시 몇 g으로? 50g으로 만들어 버릴 거죠. 그럼 이 중에서 50g만 그냥 덜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곱하기 50g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램 날라가고 딱 얼마? 35g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격이 돼버리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7.5g이 딱 떨어져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가 몇 %짜리 용액이 있다. 그러면 그 용액을 가상으로 100g당 몇 g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50g만 만약에 용액이 있다면 아니면 50g을 내가 덜어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몇 g이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덜어낸 용액, 바뀌고 싶은 용액을 그냥 질량을 곱해버리세요. 용액의 질량을. 그럼 용액끼리 곱해지고 g도 날아가고 남는 거는 결국은 요 50g 속에 17.5g인 용질이 요만큼 들어있어야 돼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이게 50g이 아니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용액이 200g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용액이 200g 있다면 그럼 여기다가 다시 200g을 곱해버리세요. 그럼 이거의 2배가 되니까는 70g의 용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안에 70g의 용질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에 몇 g짜리 분모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표준 용액, 이거 표준 용액인데 표준 용액을 35%짜리 표준 용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용액을 곱해 버리세요. 내가 되고 싶은 용액을. 그러면 그 곱한 값의 결과는 그 되고 싶은 용액의 질량 속에 용액 속에 들어 있는 용질의 질량이 돼 버려요. 이거는 퍼센트 농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몰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됐죠?
괜찮죠? 이따가 할 거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그램? 3번의 답은 얼마? 17.5g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단순한 행동을 한 건데 화학에서 나중에 배워보시면 마치 이게 무슨 뭐 법칙인 것처럼 뭐 공식인 것처럼 해서 공식화시켜놓아서 써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기 시작하면요 너무 복잡하고 지금은 몇 개 안 돼서 뭐 까짓 거 외우지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늘어나면 나중에는 감당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럼 화학 포기해요. 그다음부터는. 자, 그다음에 30 거기 뭐 47페이지에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화학 식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질산나트륨이 자, 1번인데 질산나트륨이 몇 그램 있냐? 8.5g이 있대요. 질산나트륨이. 그랬을 때 수용액이 100ml 있대요. 그랬을 때 얘 뭘 구하래요? 몰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몰농도는 몰농도 좀 쓰기 귀찮다. 몰농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몰농도는 일단 써보세요. 일단 써놓고 하세요. 용액의 부피분의 자 이거 써놓고 하는 거야. 리터 정확하게 써놓고 하세요. 그럼 절대 안 틀려요. 용질의 몰수 몰 내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그럼 용액의 부피는 리터 단위로 표현하는데 용액의 부피가 지금 100ml 있대요. 자, 그럼 얘는 환산해야지. 100ml면은 몇 리터예요? 0.1리터예요. 참고로 다시 1리터는 1000ml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용액의 부피는 0.1리터네요. 잘했어요. 자, 그럼 나는 용질의 몰수가 필요한데 지금 용질의 질량을 알려줬죠. 자, 그런데 표에서 질산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얼마? 85라고 줬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1몰일 때 85g짜리인데 지금 X몰이 있을 때 8.5g이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이거야 계산 안 해봐도 잘 알겠지만 한번 써줘 본 거예요.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하면 되니까 얘는 얼마? 0.1몰이겠죠. 왜? 85일 때가 1몰인데 정확히 10분의 1이니까 얘도 0.1이겠지. 그럼 여기다 0.1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띵띵 나누니까 얼마? 1몰농도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1몰농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 자, 3번 가볼게요. 아니 3번이 아니지. 2번 가볼게요. 2번. 3번이란다. 3번에 2번이요. 자, 염화나트륨 0.3몰에 녹여있는 자, 염화나트륨이 0.3몰 염화나트륨 용질이 0.3몰이래요. 좋네요. 그 다음에 녹여서 용액을 몇 그램 만들 거래? 용액을 몇 그램이야? 이제 몇 밀리리터? 100ml를 만들 거래요. 다시 그래서 몰농도를 구하래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몰 한글로 쓰자 귀찮다. 는 용액의 부피는 리터 단위인데 밀리리터니까 100ml를 고쳤더니 얼마? 0.1리터 써주세요. 0.1리터.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인데 0.3몰이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그냥 0.3몰. 그럼 얼마예요? 띵띵 3몰농도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쉬워요. 농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천천히만 따라오시면 돼요. 세 번째 가볼게요. 3번. 자, 3번. 자, 3번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몇 g이 있대요? 40g이 있대요. 아, 여기 몰수로 주면 좋은데 질량으로 줬네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몇 ml를 만들 거래요? 용액을 500ml를 만들 거래요. 그럼 다시 몰농도는
이제 그냥 쓰자.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자, 그런데 용액은 부피를 줬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단위로 줬죠? 밀리리터 단위로 줬으니까 리터 단위로 바꾸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0.5리터겠죠? 여기다 쓰세요. 0.5리터 분해. 자, 그 다음에 40g이 필요한 건 아니죠? 40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수산화나트륨 보세요. 수산화나트륨 거기 보시면은 40이라고 줬네요. 화학식량이 40이래요. 뭐야? 1몰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5분의 10 얼마? 2몰농도가 되면 되겠죠. 자,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다 썼는데 표에 근데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을 줬는데 사실은 필요가 없었죠. 왜? 3번에 2번에선 염화나트륨을 몰수로 줬기 때문에 만약에 염화나트륨을 질량으로 줬으면은 이 화학식량이 필요했겠죠. 몰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액을 부피로 주면 다행인데 용액을 만약에 그램 단위로 줬다. 질량으로 줬다. 용액의 질량을. 그럼 꼭 뭐가 필요할까요? 용액의 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산해 줘야 되겠죠. 질량을 부피로. 아, 그러면 나중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혹은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자, 한번 개념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념적인 것만.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g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데 여기도 질량이 그램 단위죠. 얘를 퍼센트는 곱하기 100은 하지 않아요. 자, 옮긴다면은 몰농도로 받고 싶으면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죠. 몰이에요, 몰. 그러면 얘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혹은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용액의 뭐만 알면 될까요? 용액의 밀도가 중요하겠네요. 밀도. 밀도가 되게 중요하겠네. 대신 중요한데 밀도가 중요한 건 맞는데 밀도에는 대부분 밀리리터 단위로 주거든요. 질량은 그램 단위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리터 단위가 필요하니까 그거 단위 환산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하고 용질의 질량하고 용질의 몰수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화학식량이 필요하겠네요. 왜? 화학식량이라는 거 결국은 1몰 대 만약 화학식량이 40이다. 그러면 1몰일 때 질량이 40g이니까 몰 대 g과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환산만 해서 서로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아,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혹은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공식처럼 뭔가 여기 뒤에 나올 거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뒤에서 문제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로 자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8분, 50분이 다 돼가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번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요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농도 관련된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